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인간의 생애를 100년으로 보았을 때 30년 동안은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는 게 쓸모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잠을 통해서만 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꿈을 꾸는 걸까요? 꿈의 사전적 의미에는 잠자는 동안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보고 감각을 느끼는 정신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꿈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우리는 곧잘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 꿈은 잠자는 동안 겪는 정신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커서 무엇이 되길 희망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왜 희망하는 꿈과 잠자는 꿈은 같은 말을 사용할까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잠자는 꿈에 대하여 용인될 수 없는 잠재적인 충동을 상징적으로 표출하여 자신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충족시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 겪는 현상들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욕구를 표출하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꿈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꿈을 쫓으라고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수는 현실에 치여 꿈의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살아가죠. 여기서 말하는 꿈, 그러니까 정신현상의 꿈은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로서 사람들의 욕망을 표출하고 해소시킵니다. 그럼 꿈은 언제 꾸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 꿈은 잠을 잘 때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은 크게 렘수면과 논렘수면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렘수면은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얕은 수면을 뜻합니다. 또 논렘수면은 꿈을 꾸지 않고 깊이 잠든 상태를 뜻합니다. 렘수면과 깨어있는 상태의 뇌파는 비슷하게 활동하지만 몸은 휴식을 취하고 있어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즉 신체 활동을 배제한 채로 정신 활동을 계속하게 되어 머릿속으로 걷고 뛰고 움직이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나요? 가위 또한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정신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어 겪는 잠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바탕으로 꿈을 꾸게 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이 깨어있을 때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꿈도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데요. 어린 시절의 경우에는 활동구역은 집, 만나는 사람은 주로 가족으로 꿈에서도 한정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교육활동을 시작하면 꿈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학교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또 우리는 직접 보고 들은 것만을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으로만 영상으로만 본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실제로 불가능한 머릿속에서 생각만 해본 터무니없는 상상까지 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사람이 어떠한 기억과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상상할 수 있느냐가 꿈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당일 새벽까지 밤을 새고 공부한 적이 있나요?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만 누군가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지요. 실제로 꿈은 사람의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몸을 쉬게 함으로써 몸의 피로감 해소에 도움을 주지요. 그럼에도 잠자는 것을 좋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되려 몸이 피곤하다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날에는 꿈을 꿔서 푹 쉬지 못했다고들 말하지요. 꿈을 꾸지 못한 날에는 꿈도 안 꾸고 푹 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꿈을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꿈을 꿨다고 느낀 날조차 단 하나의 꿈이 아니라 다양한 꿈을 꿨을 겁니다. 단순히 꿈을 꾸고 안 꾸고의 문제가 아니라 렘수면을 방해받지 않아야 앞서 말한 꿈의 기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꿈은 잠자는 동안 겪는 정신현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망이나 희망하는 이상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오늘 무슨 꿈을 꾸었나요? 또 무슨 꿈을 갖고 있나요? 모두 좋은 꿈을 꾸고 원하는 꿈을 이뤄내길 바랍니다.